먼 옛날 당군이 세웠던 강화 참성담부터 외세가 몰려오던 개항기를 거쳐 국제도시로 나아가는 지금까지 인천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전설이 가득하더라. 고난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 그 전설들을 찾아 떠나본다. 인천 야곡. 매주 화요일 인천의 설화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인천 야곡입니다. 여행의 길라잡이이시죠.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남동걸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옛날 얘기해 주세요. 네. 왜냐면 예. 동심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요. 옛날에 어른만 만나면은 옛날 얘기해 주세요. 맞아요. 특히 또 이런 여름 폭염 때는 시원한 저녁에 이렇게 듣는 게 또 재미가 있지요. 그게 바로 설화죠. 그렇지요. 제가 예? 옛날 얘기해 주세요 박사님 그러니까 우리 네. 박사님이 아니 나랑 동년배면서 나한테 왜 저러지? 저랑 비슷하세요. 아, 사실. 뭐 마음씨가 비슷하십니다. 마음씨가. 네. 예. 바쁘시고요. 예, 오늘 어떤 설화인가요, 박사님? 그 강화하고 김포 사이에 좁은 바다가 있죠. 예. 이제 그걸 흔히 염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강 정도의 폭밖에 안 되지만 바다기 때문에 소금 염자를 써서 염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염화 중에 이제 오늘날 광성보 앞에 보면은 조그만 여울이 하나 있는데 물살이 아주 세다라고 하죠. 거기를 손돌목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바로 그 손돌목과 관련된 이야기로 네. 고려 시대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손돌목. 네, 예. 그 고려 때 그 몽골 침략으로 당시 고종 고려 왕이죠. 고려 고종이 네. 강화로 피난을 갔는데 예, 그 피난 길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야, 이거 정말 궁금한데 예, 어떤 이야기인지 얼른 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허, 불안하구나. 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기는 한 것인가? 서둘러 피난길에 올라 배를 탄 고종은 뱃사공을 보며 심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왕을 모시는 이는 한강 나룻배 사공 손돌이었는데요. 근처에서 솜씨 좋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손돌은 물살이 센 여울을 향해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어허, 이대로라면 여울의 물살에 휘말릴 것인지고 세상에서 제일 가는 사공이라더니 혹시 나를 해치려고? 피난길에 올라서일까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신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봐라, 저 물살은 여울이 아닌가? 예예예 배야 그러하옵니다. 보아라, 이 배가 급한 물살을 향해 나아간다. 이 위험하지 않은가? 제가 주의를 주겠습니다. 손돌 여봐라. 이 눈앞의 여울은 위험한 물살이 아니냐. 이대로 가도 되겠느냐? 손돌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물길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저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계속 급한 물살을 향해 배를 몰고 있었습니다. 왕은 더더욱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봐라, 또 한 번 뱃사공에게 주의를 주거라. 예, 임금님의 행차시다. 이 물길을 잘 살펴서 배를 젓도록 하여라. 손돌은 주의하겠다고 했지만 물길을 따라 화살처럼 지나갔습니다. 몇 차례 경고에도 변화 없는 모습에 왕은 상당히 불쾌하였는데요. 급기야 이놈이 기어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여봐라, 어서 이놈의 목을 쳐라. 예, 이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네, 이놈 어서 칼을 받아라. 그때 체념한 손돌이 공손히 말했습니다. 전하,
제발 저를 믿어주시옵소서. 저도 이 나라의 백성이옵니다. 어찌 전하의 은혜를 잊겠습니까? 이 여울목을 무사히 건너겠습니다. 그 이후엔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기꺼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왕은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상태. 변명 따위 필요 없다. 뭐하느냐? 즉시 이놈의 목을 치지 않고. 왕은 즉시 처형을 명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달은 손돌은 마지막으로 바가지를 하나 꺼내 바치며 고했습니다. 전하,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제 목을 쳐주십시오. 하지만 제가 죽은 이후에 이 뱃길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땐 이 바가지에 물을 띄워 흐르는 대로 가신다면 무사히 섬을 건너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진심 어린 조언에도 불구하고 손돌은 안타깝게 신하들의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 다른 사공이 노를 잡았는데 뱃길을 알 수 없어 배는 점점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공도 떨고 왕은 더욱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는데요. 문득 손돌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어서 저 바가지를 띄워 안전한 물길을 찾도록 하여라. 놀랍게도 바가지는 물의 흐름을 따라 이동하며 길을 알려줬고 고종은 무사히 뱃길을 건넜습니다. 때는 음력으로 10월 20일, 바닷바람은 차갑기만 했는데요. 손돌이 죽어 바다에 버려지면서 지금껏 맑았던 하늘엔 검은 먹구름이 덮이고 세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파도는 미친 듯이 배전을 두들겨 배는 나뭇잎인 양 파도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바가지가 길을 안내한 배는 손돌의 혼이 담겨 있는 듯 거센 파도를 헤치고 무사히 여울목을 빠져나가 목적지인 강화도에 다다랐습니다. 이후 손돌이 죽은 여울을 손돌목, 이때 부는 바람을 손돌바람이라 불렀다는 설화입니다. 아무런 항변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예, 손돌이. 근데 그러게요. 끝까지 왕을 모셨네요. 지극한 정성입니다. 손돌바람, 충심이고, 예. 풍신, 예. 바람 신이 됐나? 풍신. 손돌바람. 우리 손형이 손신. 그만하죠. 죄송합니다. 예. 저희는 잠시 교통정보 확인하고 올게요. TVN 교통정보센터 김희정 캐스터. 매주 화요일 인천의 설화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인천 야곡 남동걸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러나 네. 고종 승질이 왜 이렇게 급해요? 여봐라. 순돌이는 아니죠. 손돌이. 네. 손돌을 죽이는까지 했잖아요. 순돌이는 야 순돌아. 예. 분노 조절이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박사님? 예, 어쨌든 무사히 강화도를 이제 건너간 거죠. 네. 그 이후에 고종이 이제 물론 고려 고종입니다만 고종이 각 대신들을 이제 소집해가지고 자신의 성급함 때문에 억울하게 손돌이 죽게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강화 맞은편 이제 김포 쪽이죠. 네. 그 대구 덕포 하류의 산 꼭대기에다가 묘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당을 세우게 한 이후에 손돌이 죽은 날 그를 이제 원혼을 위로하기 위한 제사를 지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네, 그런데 그 이상하게도 손돌 제사 때만 되면 바람이 셉싸게 아주 몹시 살짝에 불었어요. 그래요? 느낌적인 느낌 아니고 진짜로. 네. 그래서 그 바다가 아주 험준하고 길이 험하니까 네. 나그네들이 강화를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타기 위해서는 예. 손돌 사당에 손돌의 원혼을 달래주는 죄를 지내야 하지만 무사히 건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역시 우리 손형이 전해지고 참 있습니다. 예.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게 손돌 설화잖아요. 네. 이게 다양한 곳에 기록되어 전해진다면서요? 예, 이게 손돌 바람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풍속 중에 하나였던 모양이에요. 그 조선 후기 때 이제 동국 세시기 등등 이제 세시기들이 있는데 예. 풍속을 기록한 책들이죠. 예, 거기에 이제 음력 10월 20일 이제 손돌이 죽은 날이죠. 그 20일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바람이 하도 세차게 부니까
그 바람을 이제 손돌바람 또는 손돌추위라고 하는데 그거와 관련된 유래담 형태로 여러 세시기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도 10월 20일 전후로는 찬바람이 막 더 세게 몰아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글쎄요, 뭐 저는 겪어보지 못했는데 1940년대까지 전해지는 말로는 세찬 바람이 불었다라고 이제 하고 있죠. 예. 음력으로 그즈음 되면 바람 불만도 하긴. 네, 뭐. 근데 여러분 그 광성보 앞에 그 손돌목이라고 하는데 예. 거기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닷물인데도 물 흐르는 소리가 아주 세차게 들릴 정도로 물살이 아주 빠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그 여울이죠. 네. 그거를 조선 초기에는 창량이라고 불렀다라고 해요. 착량이라고 하죠. 착량. 네. 예. 예, 이제 여러분 혹시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용비어천가라고 예. 조선 초기에 이제 그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네. 서사시죠. 네. 네, 거기에 보면 창량으로 나옵니다. 예, 창량이 뭔 뜻이냐면 착자는 좁다라는 의미죠. 좁다. 좁을 착자인데 예. 예, 그건 우리말로 좁다를 솔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특히 경상도 쪽 사투리는 솔다로 많이 솔다. 쓰는데. 예, 좁다, 솔다. 네, 그래서 솔다와 비슷한 의미로 이제 쓰이고 있고 량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의 해전 중에 명량해전이 있죠. 그 명량이 바로 명자가 울다라는 뜻이고 량자가 똑같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울돌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울돌목이에. 네, 우는 돌목이다라고 해서 네. 량자를 돌목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돌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보면은 창량이라는 말은 우리말 손돌목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저에게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 손돌이 아니라 이 창량을 우리말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긴 설화가 아닌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생겨난 것이 아닌가. 네, 예, 그러니까. 지역적인 예. 예, 근데 이게 물살이 세다는 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이름인 거잖아요. 그 지명이. 네. 손돌이라는 인물로 바뀌었다는 건데 네. 그 앞에 고려 고종의 이야기 같이 이게 실제로 벌어졌던 역사적인 사실은 아닌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앞에 극에서는 이제 손돌소라를 몽골을 난 때 이제 고려 고종과 연관을 짓고 있죠. 예. 근데 사실 전승되는 손돌소라 중에는 고종이 아닌 정묘호란 때 인조가 또 강화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 예. 인조와 연관시킨 설화도 있습니다. 등등 이제 왕이 강화로 몽진 가는 왕의 피난길을 이제 몽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몽진. 네, 몽진 가는 그 다양한 역사적 사실과 연관된 설화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특정한 역사적 사실과 연관을 지을 수는 없을 것 예, 같아요. 그럴 필요는 없다. 예.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아까 고종에게 승질 너무 급하셨다고. 근데 고종이 아닐 수도 있고 여봐라. 인종일 수도 있고. 근데 예. 그런데 이제 설화가 이렇게 탄생을 했으면은 왠지 좀 숨어 있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왕도 나오고 좀 하층도 나오고. 네. 예. 뭐 설화만 놓고 그 의미를 좀 새겨보자면 뱃사공인 손돌이 사실은 억울한 죽음이 됐고 그것이 이제 바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바로 그 내력을 기술한 내용인데 설화가 손돌을 죽인 당사자로 이제 제시된 왕 또는 그 신하들이죠. 예. 고위 관료들은 모두 전쟁을 막지 못해서 피난 가는 즉 다시 말하면 무능하고 실패한 권력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능하고 실패한 권력자들에게 뱃사공하면 하층민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하층민인 손돌이 억울한 죽임을 이제 당하게 됐고 그러네요. 예, 거기에서 이제 거센 바람으로 한 걸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설화의 기본적인 줄거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국가의 존립 기반인 하층민을 무시하고 핍박한 결과가 결국은 나중에 국가의 불행을 초래한다. 뭐 이런 의미가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설화가 이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알고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그 비판 의식이나 그럼요. 네. 또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 또 지역적인 이렇게 명칭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 박사님? 아니 뭐. 근데 이거 김포하고 네네. 인천하고 서로 이거 우리 거라고 막 그런다면서요. 이 설화 가지고. 이게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손돌의 무덤 실제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예, 맞아요. 예. 근데 그 실존 인물은 무덤을 아닐 수도 김포 있지만. 쪽 산 언덕에다 만들어 놨다고 해요.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네네.
그래서 김포에서는 뭐 김포 거라고 우리 하죠. 설화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설화가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지역이 반영이 된 것이긴 네. 하지만 예. 우리도 하나 뭐 만들어야 되나? 개빈마마의 개빈마마 연기력이 짱이라는 설이 지금 막 오고 있어요. 설화가. 그런 것도 많이 또 소문내 주세요. 아, 예. 설화는 설화로 받아들여야지 이거는 뭐 우리 거다, 맞아요. 남의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약간 웃긴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설화는 설화일 뿐. 예, 진지하지 말자.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노래 듣고 오죠. 예. 네. 송대관 해뜰 날.